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3일간 진행을 맡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건교수 정기남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을 제안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핵정책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랑 속에 빠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의 정치 패널과 함께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 대표 선수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추석 밥상에 여야가 이제 막 메뉴 올려놓으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메뉴였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장성철 소장이 본 추석 민심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맛없는 반찬이어서 별로 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가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언급하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정치 얘기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결국에는 물가였던 것 같아요. 물가. 그러니까 시금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잡채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요리죠. 네, 시금치 한 단에 8,000원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시금치 못 사고 딴 걸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도는 번다. 그러니까 넣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치에 대해서 혐오, 분노, 좌절 이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 자체를 꺼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참 이런 정치 가장 큰 책임은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무관심, 왕짜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야 다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진행하시던 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잘하셔가지고 저번 주에 계시던 분이 그 KBS 기자 하시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댓글도 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만 오늘도 댓글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안기 웨스키님인가요? 정기남님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니 백운기님 안 돌아오셔도 될 것 같은데 크크크. 그랬더니 바로 지금 백운기 앵커께서 지금 휴가 중이신데 가셨구나. 섭섭합니다. 꼭 돌아갈 겁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남자 정기남 교수와 함께 하시니 정말 기분 좋아지시죠? 오늘도 즐겁고 알차고 유익한 시사 1번지 기대합니다. 정기남 교수님 너무 잘하지 마세요. 하여튼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출어람보다는 구간이 명관이더라 이런 소리를 듣도록 그 여지를 좀 남기겠습니다. 또 어제도 그런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정기남 교수님 백운기 앵커님하고 너무 닮으셔서 착각할 정도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화면으로 보니까 좀 그래요? 화면으로 말투도 성대모사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이렇게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사실은 시사 1번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댓글 그리고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도 해드리고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시사 1번지 유튜브 더보기란의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클렌징 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사 1번지 주변에 함께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우리 장성철 소장께 추석 민심도 여쭤봤습니다만 뭔가 이제 추석 연휴
그 중간에 어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영국 그 조문 방문 일정과 이제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좀 이 5박 7일 일정인데요. 뭐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유엔 총회에서 또 20날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있고 또 캐나다 방문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 네. 해외 순방 또 이런 것들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지지율 반등의 하나의 계기를 삼으려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배치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교 이벤트를 넘어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또 부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의 또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가는 것은 유엔 총회가 있고요, 미국에. 근데 공교롭게 이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이제 서거하셨기 때문에 그 조문 외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일부러 뭐 잡은 그런 정상 외교는 아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유엔 가고 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시겠죠.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전기차 관련한 미국의 그 조치에 우리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IRA인가요? 예. 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아마 그게 큰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도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혜택을 주겠다. 결국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물론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일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산업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바이든과의 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외 적용을 받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오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성과를 또 거두고 오셔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지지율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올라가면 좋은 거죠. 네네네. 많이 듣던 얘기네.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 일일비하지 않는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긴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게 그냥 순방 또 정상 외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외교라고 하는 게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좀 무거운 또 책임감도 함께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동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약간 우려들이 있어요. 어제 또 박원석 의원께서 프로그램 나오셔서 혼자 가라 이렇게 고언까지 하셨는데, 자 장성철 소장, 네.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걸로 결정된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캐나다까지 가는 것 같은데 캐나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아마 그렇죠. 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3개국 5박 7일 동안 같이 가게 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는데 보통 영부인은 다 동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저는 이번에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맞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난번 나토 순방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 지지율,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또 가면은 흔히 이제 또 야당에 계신 분들은 이러겠죠. 이번에는 목걸이 했네, 안 했네, 뭐 브로치 했네, 안 했네, 빌려줬냐, 다시 돌려줬냐, 뭐 이러한 가십성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순방이 좀 저급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저는 좀 다른 차원의 국내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포항 지역에 네. 정말 피해가 크잖아요. 네. 포항제철 뭐 오늘 고로 하나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그 포항제철 전체적으로 다 정상화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포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는데 해병대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이건 국가 지도자로서 상당히 좀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 만약 대통령 영부인께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순방하시고 정말 포항에 가셔서 장병들에게 또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모습 한 일주일 정도 하시는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감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정을 좀 건의드립니다.
야, 자, 이런 장성철 소장 그런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댓글 바로 올라왔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들어가서 옳은 소리 좀 해야 하는데.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외부에서 정경주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푸른 하늘님은 김건희 씨는 왜 가나요? 뭐 할 일이 있나요? 정말 궁금. 뭐 이렇게 말씀도 주셨어요. 이렇게 외교적인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 동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검법 논란도 있는 처지에다가 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가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박원석 소장 의원님 어떤 의견이? 아니 저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정무적인 충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건희 여사 동행은 어쨌든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부정적 관심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난 이제 추석 연휴 중에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급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 관심이 아니고 부정적 관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도 발의가 됐고 또 고가 장신구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야당에 의해서 고발도 됐고 허위 합격력 이 논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성격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문은 급하게 생긴 국장이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리고 유엔 정상회의라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비즈니스 미팅이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들이 그렇게 유엔 정상회의에 동반 방문을 하나요? 과거에 뭐 김정숙 여사도 그런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게다가 캐나다 이제 방문 성격이 국빈 방문인지 실무 방문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도 급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동행을 해서 부정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논란을 부를 수 있느냐. 게다가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처럼 또 뭔가 이게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이번에는 사적 수행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이 하나 생기게 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라는 게 그 자체에 어떤 이슈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상 외교의 성격이 뭔가 외교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내치에 있어서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누르면서 성과를 만드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효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저렇게 동반 방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직원이나 충원을 안 하는 것 같다. 네. 이거 참 문제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언터처블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박원석 의원 의견처럼 좀 정무적 조언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바깥에 알려지고 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배우자 자격으로 순방을 동행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뭐 그 동행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외교 이제 행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연설도 하시게 되는데요. 뭐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엔 총회 2017년도에 참석하신 적이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유엔 총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대북 메시지를 줄이고 국제 연대를 강조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국제 유엔 총회 핵심 주제에 맞는 자유와 인권, 뭐 법치, 연대 등 주로 글로벌 메시지에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대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메시지 관련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런 어떤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김두수 소장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이 메시지 대북 메시지 부분은 좀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다루고 특별하게 메시지를 내서 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번에 내놓은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을 일단 했고 이 반응의 결과가 뭐냐면 핵정책법인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개 조항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법제화를 시도해서 일체 뭐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남한과의 타협이 없다 이런 이제 행태를 띠게 된 건데 유엔에 가서 이 연설을 해도 뭐 벌써 북한이 반응을 내놔 버렸기 때문에 어떤 호소 뭐 이런 파급력이 미치기도 힘들고요. 특히나 이제 북핵 문제에서는 저번 문재인 정부에 또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움직여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움직여서 그런 베트남 회담까지 갔던 그 과정에서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좋은 평가를 받았던 측면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미국을 움직여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지금 현재까지 외교 역량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초기에 대북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내놓은 메시지라는 게 흔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좀 오해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그 비핵 뭐 3천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단지 뭐 좀 더 그때마다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어도 이거는 강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빌미를 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을 거쳐서 유엔을 가지만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뭔가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좀 막아야 되는 측면인데 이번 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니까 오히려 득점도 잘 못하는 데다가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예. 좀 걱정돼요. 이 유엔에서 정상연설의 기조를 보니까 차라리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한반도 현안을 얘기하고 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관, 보편적 관심사를 얘기하고 오겠다. 이제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국제적인 글로벌한 이슈인 공통의 이슈인 기후 위기라든지 네. 또 불평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이 뭐 특히 이제 이 글로벌 기술 경쟁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에 대해서 조금 이게 솔루션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또 어설픈 자유학개론을 얘기하고 올까봐 그러면 이거 국격의 문제거든요. 예. 묻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런 거 듣고는 취임사나 8.15 경축사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요. 하여튼 뭐 그 다들 걱정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좀 우리 박원석 의원의 걱정에 대해서 한 말씀 화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제가 하려고요. 아니 뭐 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걱정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옛날처럼 가가지고 북핵 얘기 해봤자 똑같은 얘기인데 네. 여기서 변화를 주는 거고 지금 이 얘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체제가 들어선 이후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 첫 번째 유엔 총회예요. 이 상황에서 자유진영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유엔 총회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권위주의 진영하고의 이 대결장이 될 유엔 총회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거기서 뭐 연설 내용이 어떻다?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북핵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한 그 노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핵 무슨 법이죠? 뭐 선제 타격법 뭐 이런 거. 결론은 뭐냐면 참수 작전 하더라도 핵 쏘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참수 작전 딱 하면 김정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괴멸적으로 끝난다고 봤었는데 아예 그냥 법으로 해서 내가 죽더라도 핵 쏜다. 이렇게 더 대결이 강화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에 했었던 노력의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우리는 다른 방법 써야 되는 차원으로 새 정권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유엔 총회 가가지고 자유인권 법치 지금 윤석 대변인 째려봐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아니, 서로 다른 입장일 수 있죠. 자유인권 법치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대통령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가치인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냐라는 것, 전직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인권을 보장해 준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당대표 쫓아내기가 법치나 당원 당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냐. 작은 단위에서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국제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아니라 야당 쪽에서 비판을 하면 네. 솔직히 방어하는 쪽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진영에서부터 그것이 되지 않고 작게는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국제적인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반박이 됐으면 어떻게 아니 생각할까요?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관점에서 어떤 게 제약되는지 한번 예시를 주시면 다른 얘기를 제가 대답을 할게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를 박수 쳐가지고 뽑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유로운 원내대표를 거예요? 언제 박수 쳐서 뽑았어요? 이제 원내대표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 같아요. 아니, 권성도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수 쳐가지고 나이 그렇죠. 재신임하고 네, 네. 막 그렇게 재신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자유스러운 당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야당 쪽에서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냐 이거 제 말은. 야당의 하세요. 비판도 제가 고려해야 된다. 대답할게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지적이 있어요. 자, 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북 정책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 결말이 뭐냐?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죠. 결국 이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북한은 사실상 이 선제 핵 공격을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못 박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어떤 북한의 어떤 의도, 노림수는 뭔지 또 이러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또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박원석 의원 어떻게 일단 뭐 담대한 구상 같은 거는 뭐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북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제안이었고요. 그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 이거는 뭐 과거에 비핵 개방 3천 시절부터 북한이 거들떠다도 안 보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동호 반복을 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시한 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나아가겠다. 이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북의 핵 관련된 정책은 미국을 향한 어쨌든 제스처고 미국을 향한 이 보여주기지 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은 원래 북한의 안중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예.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트럼프 정권 시절에 이러저러한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접촉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북은 그 순간에도 자기 북핵의 시간표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죠. 예정돼 있었던 결론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처럼 일종의 이제 전략적 인내, 그 사실상 외면인 거죠. 예.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뭔가 그 협상력을 발휘해서 저 문제를 완화시키고 어쨌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에 나설지 그건 모르겠지만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핵 포기는 없다.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나아가겠다. 그거를 선언하는 게 이번 법제화의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전 대북 정책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김정은 북한 비위 맞추기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북한 비위 맞추려고 남부 미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도 안 하고 전방에 있는 초소도 다 뭐 거의 많이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더라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네. 예. 하여튼 뭐 이부에 거의 가겠습니다. 또 일부 맞춰가는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 몇 분 좀 더 소개하고 일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민맘님, 이번 영국 방문은 제발 잡음이 없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입장입니다. 불안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트리스타님,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는 말은 왜 했던 걸까? 이게 지금 다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 동행 방문에 대한 우려들입니다. 해외 순방 나가는데도 논란거리 되는 대통령. 크크크. 또 남성 박종욱님은 나토 때 캐나다 총리와 A4 용지 들고 대화하던데 또 만나나?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노기 충천님, 문재인 때는 그렇게 뭐든지 까더니만 지금 와서 대화만 응해도 돈 주고 이상 가족 제한하고 그게 뭔 대북 정책인가요? 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벌써 뭐 1부 줄여야 할 시간인데요. 또 잠시 뒤 2부에서 네 분과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